정관용의 지금 이 사람.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관용입니다. 41년 전인 오늘 1979년 10월 16일 이 부산과 경남 마산 일대 학생과 시민들이 유신체제에 맞서서 시위를 대규모로 벌인 날입니다. 우린 이날을 부마 민주항쟁으로 기록하고 있죠. 4.19 혁명, 5.18 민주화운동, 60 민주항쟁과 함께 한국 현대사를 대표하는 대표적인 민주화운동 중 하나, 부마 민주항쟁. 바로 지난해부터 국가기념일로 지정이 됐죠. 네, 이 닷새 동안 벌어졌던 당시의 시위가 18년간의 독재 정치에 마침표를 찍는 데 결정적 역할을 했다. 이런 평가를 받고 있는데요. 오늘은 이 부마 민주항쟁 시위 당시의 주역이셨고 지금은 부마항쟁연구소 이사장을 맡고 계신 정광민 이사장을 함께 만나겠습니다. 정광민 이사장 어서 오십시오. 예, 반갑습니다. 네, 국가기념일 된 게 지난해죠. 예, 작년에 10월 달에 40년 만에 네. 국가기념일로 지정이 되고 문재인 대통령이 참석하는 네. 기념식을 경남도에서 그랬죠. 크게 했습니다. 그 전까지 하고 위상이 어떻게 달라졌어요? 국가기념일이 되기 전과 된 후. 예, 되기 전에는 주로 부산에 있는 그 작은 기념사업회라든지 이게 주체가 되어서 했는데 그 참석자들의 범위도 대단히 제한적이고. 그렇죠. 일부만. 예, 일부에서만 되었고 범시민적인 이런 것은 거의 없었고. 네. 기념식이 되고 나서 이제는 그야말로 국가적인 차원에서. 그렇죠. 이게 그 범정부적으로 기념식을 할 수 있고. 그러니까 부산시도는 물론이고 각 자치구에서도 여기에 대해서 상당히 이제 관심을 갖고. 네. 그렇게 되었습니다. 금년에도 기념식뿐만 아니라 금년에는 부마항쟁의 기억 41년 전이라고 하는 정성길 화백의 역사화 전시도 하시네요. 예. 그건 저희들 연구소에서 지난 한 2년 동안 그 정성길 화백님과 같이 그 작업을 한 건데. 네. 부마항쟁에 관한 이 사진 자료라든지 영상 자료가 극히 드뭅니다. 그런 그렇죠. 속에서 이 사람들이 이렇게 기억할 수 있는 소재가 없는데. 예. 어쨌든 그림을 통해서. 당시의 그 역사적 장면들을 재현하는 뭐 그런 것을 저희들이 기획했고. 그래서 마침 이번에 13점을 10월 13일부터 21일까지 전시를 하게 되었습니다. 부마항쟁연구소에 지금 이사장을 맡고 계신데 연구소 이사장입니다. 이 연구소는 언제 만들어졌고 주로 어떤 활동을 해왔습니까? 저희들은 2017년에 만들어졌습니다. 6월 달에. 그래서 당시만 해도 국가기념일이 제정되기 전이었고. 그렇죠. 그래서 이 연구소에서 막 국가기념일 제정운동을 하셨겠죠. 적극적으로 했죠. 그렇죠. 그리고 국가기념일 제정운동도 우리가 주도적으로 나서서 사실은 그러면서 이제 부산에 있는 뭐 이런 부마 관련 여러 단체들이 힘을 합쳤는데 그런 것이 하나 둘씩 자리를 잡아가게 되었습니다. 네. 좀 이제 젊은 세대들은 1979년의 의미를 아마 정확히 모를 수도 있으니까 오늘 좀 그 얘기를 좀 설명을 들었으면 좋겠는데 이제 박정희 정권이 61년도에 5.16 쿠데타 그다음에 이제 뭐 민정이양으로 해서 63년부터 대통령이 되고 72년 10월 유신을 해가지고 체육관에서 대통령 뽑는 시스템이 되면서 거의 종신집권으로 가던. 그런데 79년이 이제 10월 26일 날 김재규가 박정희 전 대통령을 이렇게 쏴 죽인 그날 아닙니까? 바로 그 직전이죠, 지금 열흘 전입니다. 열흘 전. 그래서 저희들 79년의 그런 10월 달의 상황에서 부산 만화산에서 이렇게 대규모적인 시민 항쟁이 일어날 거라고 예상했던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렇죠. 79년 연초에 긴급조치 9호가 발령돼 가지고 아주 정말 꽁꽁 묶어 맸던 시기 아닙니까? 그렇죠. 제가 당시에 대학교 2학년이었는데 학교 생활을 돌아보면 거의 막 숨막히는 상황이죠. 그렇죠. 학교 안에 보면 잔디밭에서도 사법경찰들이 곳곳에 앉아있고 또 학내의 이 서클 활동도 자유롭게 할 수 없고 항상 그 사전에 이 중앙정보부에서도 파견돼 나오고 이 사람들이 사전에 항상 체크하고 점검하고 문제 학생들을 불러서 이렇게
말하자면 지도라는 이름으로 예. 이렇게 견제를 하고 그런 것이 대학 내에서도 굉장히 일상화되어 있었고 걸핏하면 그냥 잡아가죠. 긴조 구호 위반으로 예, 구속해버리고 구속하고 뭐 학교 제적당하고 네, 뭐 조금이라도 이런 유인물을 만들어서 뿌리거나 이러면 뭐 바로 그 구속이고 그렇죠. 그러니까 최소한의 뭐 어떤 비판이나 소위 말하는 언론의 자유라고 하는 건 굉장히 좀 고급한 용어고 그 최소한의 어떤 표현에 관한 것조차도 철저히 금지된 그런 시대에 있습니다. 그해 근데 그 YH 노조, YH 여공 사건이 있었지 않았나요? 그 어떤 사건이었죠? YH 그러니까 뭐 가발을 만들어서 미국에 수출하고 하는데 아마 임금 체불이 있었고 그 체불을 그 제대로 해결하시기도 전에 막 폐업을 하고 그러면서 노동자들이 당시에 생존권이라고 하는 거는 무슨 당시 이런 사회보험제도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 아무런 그 어떤 보장도 없이 일방적으로 폐업하니까 이 노동자들이 시민당사에 가서 우리 좀 구해달라. 야당 당사에 갔죠. 그렇죠. 시민당사. 그런데 경찰이 그거를 또 이렇게 무지막지하게 폭력적으로 진압을 하는 과정에서 야당 당사를 치고 들어가서 근데 그때 노조위원장이 사망하지 않았나요? 노조의 집행위원장으로 합니다. 김경숙 집행위원이라는 그 어린 여공이 진압 과정에 의해서 사고로 그렇죠. 이렇게 말하자면 목숨을 잃은 그런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그러면서 김영삼 그 당시 야당 총재도 굉장히 강경하게 당시 공화당의 박정희 정권에 대한 비판을 강경 투쟁 노선을 끌었습니다. 그게 굉장히 컸습니다. 그래서 국회에서 제명됐죠. 제명됐습니다. 10월 4일 날. 그러면서 YH는 조금 의식 있는 학생들에게 다 와닿았다면 김영삼 총재의 제명은 그거는 이제 일반적인 대학교 정도를 다니는 학생들이라면 이야 이건 뭐야. 그러니까요. 이거 뭐 민주주의도 아닌데 이거 뭐 이런 그러니까요. 게 있나. 그러면서 야당 당사를 공권력이 침탈해서 그런 노동자가 죽게 사망하게 되고 거기에 저항하는 야당 총재를 제명을 해버리고 세상에. 이거는 뭐 우리가 도대체 이런 폭거가 있을 수가 없다. 독재의 마지막 발악이죠. 그렇죠. 그런 상태에서 학생들이 그 시대적인 상황에서 대단히 암울하고 억압적인 분위기를 느끼지만 어쨌든 공부해서 직장 취직해야 되고 먹고 살아야 되는 그런 학생들이었지만 그 상황에서는 급격히 이렇게 정세적으로 고양이 되는 이 뭔가가 이게 이래서는 안 된다. 그렇죠. 이런 생각들이 뭐 그 개개의 학생들 사이에서 이렇게 싹 트는 그때 몇 학년이셨다고? 저는 경제학과 2학년이었습니다. 2학년? 2학년이었습니다. 2학년. 좀 일찍 의식화되신 거예요? 그러니까 부산대학이 말하자면 운동권이 좀 체계화되어 있었다면 저 같은 사람이 그렇게 고생을 안 해도 됐었는데 글쎄요. 보통 3학년 이상 돼야 3학년 이상 돼야 맞습니다. 주도도 하고 그러는데 당시에 부산대는 소위 말하는 그 학생 운동권 조직이라는 게 이제 막 형성되는 단계고 그리고 당시 15일 날 이 선언 유인물을 뿌렸던 친구들이 있어요. 15일? 예, 15일 날 16일 하루 전날 그 상황에서 어떤 분들이요? 이진글이 공대 3학년인데 77학번이고 그 다음에 황선용 또 바깥에서 이렇게 서점하는 직원이었는데 요 사람들하고 이렇게 연계가 되고. 어쨌든 정의사정보다는 좀 1년 선배들이네요. 1년 선배죠. 1년 선배고 이들이 먼저 15일 날 도서관 부근에서 이걸 뿌렸어요. 유인물을? 예. 뿌렸는데 이 사람들이 워낙 경험이 없다 보니까 10시에 도서관 앞에 모이라고 했는데 그냥 와서 보니까 아무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아마 실패했다 생각하고 주동 학생이 그냥 내려가 버렸어요. 학교 바깥으로. 그 유인물은 학생이 있어야 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학생들 아마 이렇게 곳곳에 이렇게 지나다니는 학생한테 좀 주고 건물이나 이런 데 뿌려놓고 건물 안바닥에다가 그냥 이런 식으로 무차별이죠 일종의. 그래놓고 이제 10시로 온나라고 했는데 그거 보고 이제 그냥 모여 있을 거로 생각하고 왔는지 모르겠지만 아무도 없으니까 그냥 내려가고 또 나중에 온 학생들은 주동자가 있어야 뭘 할 거 아닙니까? 없군요. 없으니까 이게 뭐야 이러면서 굉장히 그게 그날의 분위기를 확 좀 휘저어놓은. 그게 10월 15일. 15일입니다. 그래서요. 그다음에. 그래서 제가 15일 날 오후 늦게 학교에 가니까 제 동기가 이런 일이 있었다는 거를 전해줍니다. 오전에 이런 일이 있었다? 예, 있었다. 그러면서 굉장히 아쉬워하고 그 이야기를 듣는 순간 저는 이거는 이 기회를 놓쳐서는 안 된다. 이 기회가 왔다. 내일 바로 하자.
제가 이제 그런 생각이 들면서 저한테 그 아침에 오전에 그 시무상 소식을 전해진 친구하고 같이 등사판을 구하러 다니고 이러면서 그날 밤에 저희들 집에서 이 등사 작업에 들어가고. 유인물을 직접 쓰셨어요? 네, 직접 썼습니다. 그래서 그 제가 지금 와서 생각해 보니까 그 전에 이미 저는 유인물의 상당 부분을 사전에 좀 작업을 해놓은 게 있었던 것 같아요. 당일날 뭐 그걸 다 쓴 건 아닌 것 같고. 혼자 머릿속으로 아니면 어디 좀 메모를 어디 메모를 좀 해놓은 것 같아요. 내가 한번 데모를 주동해야지. 이런 생각이 있으셨구나. 예. 그래서 저는 뭐 15일 날 같은 그런 상황들 이거는 일부러 만들기도 어려워 실패했지만 이거를 단순한 실패. 뭔가 학생들이 이게 누군가 불만 딱 켜주면 그렇죠. 확 불이 붙을 것 같은 상황을 느끼셨던 거네요. 저는 그때 바로 그런 거를 제가 느꼈어요. 느끼시고. 온몸으로 느꼈고 이거는 이렇게 끝나면 안 된다. 하자 된다. 누구 선배한테 지시를 받은 그런 것도 없습니다. 그냥 혼자 생각했고 제가 어디 운동권 서클 출신이세요? 운동권 서클도 아닙니다. 그때는 부산대가 일반적으로 이 학생 운동 조직이 거의 없거나 이제 막 만들어지는 단계입니다. 운동권 서클도 아니고 다만 저는 경제학과에서 경제학을 배우면서 좀 자생적으로 의식화된. 왜냐하면 경제학에 경제사 카리큘럼도 있고. 경제사. 사회과학이거든요. 사회과학이죠. 경제학. 마르크스 경제학. 그렇죠. 중요한 대목이죠. 경제사의 학문적 방법론은 막스주의죠, 사실은.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통해서 사적 유물론 이런 거. 한국 경제론을 그런 식으로 좀 보고 굉장히 좀 비판적으로 박정희의 경제 성장을 그 위에 사람들이 미화를 하지만 당시 경제학도로서 볼 때는 이거는 굉장히 경제적인 불평등, 노동자 농민 수탈한 거다. 그런 게 굉장히 심했고, 그러니까 체계적으로 그 교육받은 의식화된 운동권 서클은 아니었지만, 아닙니다. 뭐 우선 박정희가 싫고, 독재가 너무 심하고,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날 밤에 유인물을 이렇게 쓰고 등사판에 몇 매를 하신 거예요? 한 400매 정도 되는데. 워낙 이게 우리가 초짜가 되노니까 이걸 미는 것도 뭐 사전 해본 적도 없고.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겨우 지금 우리 청취자분들 가운데 등사기가 뭐야? 등사판이 뭐야? 이런 분들도 많아요. 등사기라고 그때는 지금은 복사를 하면 금방 되지만 그때는 그런 복사기가 없었고. 그러니까요. 등사기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파라핀 용지에다가 긁어서 긁으면 거기에 파인 자리에 이렇게 잉크를 밀면은 거기 밑에 이제 종이에 인쇄가 이렇게 글자가 찍히는 그런 원리인데 그러니까 기름종이에 기름종이죠. 그 글자를 새겨서 쇠로 만든 철필로 글씨를 쓰면 거기만 기름이 없어져요. 그렇죠. 그러면 한 장씩 밑에 종이를 대고 롤러로 밀어서 이제 잉크를 미는 거죠. 그렇죠. 그럼 이제 그 글씨 새겨진 데만 잉크가 통과해서 이렇게 설명해줘야 알아요. 그런 등사판을 밤새 밀어서 저희들이 그걸 또 겨우 몇백 장 이제 한 300-400장 했는데 그 딱 받아들면요 글씨가 뭉개져서 잘 안 보이기도 하고. 맞습니다. 이걸 도대체 어째 되나. 근데 자오가 이제 그걸 들고 그 다음은 어떻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이제 새벽까지 그 등사 작업을 하고 이제 같이 했던 친구들하고 다 헤어지고 한숨 자고 학교 앞 상대 앞 벤치에서 만나자. 그리고 2교시 화폐금융운동 수업 시작 전에 그 수업 시간을 기다리는 학우들에게 들어가서 나누어주고 학우들을 시위대로 데리고 나오자. 이렇게 됐거든요. 그 이제 9시 한 40분쯤 제가 진짜 긴장을 하면서 갔는데 학교 앞에 무사히 정문을 통과했고 아무 일도 없었는데 막상 좀 기다리다 보니까 학우들이 안 왔어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제가 더 이상 시간 지체하면 안 되니까 제가 그 가방 들고 그 수업 시간에 직접 들어가서 뒤에서 학우들에게 나눠주고 앞에 제가 그 강단에 나가서 아직 선생님이 오시기 전이니까 이제 우리가 이제 나가자. 싸울 때가 왔다. 나가서 피 흘려서 우리 싸우자. 뭐 이런 식으로 긴 연설을 한 것도 아니고. 그런데 그 학생들이 순순하게 나왔어요. 그 화폐금융 수업이 있던 데가 인문사회관인데 그 순순히 그 밑으로 다 따라서 나왔어요. 나오고 그 상대 앞까지가 한 200-300m 됐는데 거기까지 이동해 왔어요. 앞에서 구호를 외치시고? 아니 앞에서 구호까지는 안 해요. 상대 앞에 일단은 진열을 했는데 대호를 여기서부터 이제 대호를 형성하고 사일로
여기서 우리의 소원은 통일 이런 노래 부르고 첫 노래가 우리의 소원은 통일 불렀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우산대만 하더라도 운동권 노래가 그래 보급이 안 됐어요. 겨우 아는 게 애국가, 우리의 소원은 통일, 아니면 아침 이슬 뭐 이런 거니까. 정의가 이런 것도 없었어요? 그때는 뭐 정의가 이런 거 없었습니다. 그래서요. 그래가지고 상대 앞에서 적어도 한 40-50명 정도가 4.1 대우를 형성하고 거기서 우리의 소원은 통일 부르면서 저기 이 말을 도서관, 그 도서관이 있는데 그것 한 300m 이상 됩니다. 그거를 우리가 정말 시위 대우로서 유신철폐 이제 독재 타도 이걸 외치면서 그 구호를 선창하신 거네. 앞에서 이제 했죠. 유신철폐 독재 타도 이러면서 이제 가놓으니까 거기가 부산대로서는 상대에서 도서관까지 가는 길은 그 양쪽에 보면 그 당시 인문대 본관 건물도 있었고 공대도 있었고 저 위쪽으로는 음대 있었고 부산대로서는 거의 메인 스트리트입니다. 그 학생들이 쭉 다 몰려 나왔어요? 보면서 이제 가던 학생들도 시위대에 이제 합류했는데 일단 도서관 앞으로까지 가는데 벌써 뭐 부산대에서는 뭐 이 당시로서는 부산대 초유의 일들이 벌어졌으니까 뭐 학생들도 붙고 대략 몇 명쯤이었던 것 같아요? 도서관 앞에까지 가는 데는 저희들이 처음 뭐 한 50명에서 시작했다면 그 갔을 때는 적어도 한 400명 정도. 400명. 그래서 잠시 그 도서관 앞에 잔디밭에서 약간 웅성웅성하고 있다가 뭐 하여튼 어떤 계기에 의해서 계단으로 다시 막 시위대가 자연 발생적으로 시위대가 형성되면서 어디로? 본관 뒤쪽으로 해서 운동장으로 해서. 운동장으로? 운동장을 한 바퀴 돌면서 운동장을 도는 장면은 지금 사진이 남아 있습니다. 여기 그림에도 나와 있는데. 그리고 교문 진출을 시도했는데 그 1차적으로는 차단이 됐고. 이제 도시로 나가자. 바로 교문 돌파를 시도했어요. 나가자. 이렇게 된 거군요. 그때는 이제 한 400명 또 이상이 400명에서 더 이제 그때 인원은 적어도 한 1000명에서 2000명. 나중에는 5000명으로까지 그 시간이 오전 시간대예요. 오전 시간대입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10시에서 11시 사이인데 그렇죠. 교회 진출을 한 게 11시에 10분인가 뭐 하여튼 그 사이인데 1차적으로 뭐 차단이 됐는데 뭐 경찰이 막 팩폭으로 쏘면서 학내 진입을 하면서 수업하는 학생들조차도 이 체육가스가 완전히 괴롭고 이러니까 전부 다 나오고 오히려 그게 더 이제 막 벌집을 더 시위대를 키웠군요. 그러고 뭐 교문 앞에서 공방전이 벌어졌어요. 약간의 공방전을 하다가 학생들이 4대 부고 담을 허물고 그 옆에 저 운동장 아래에 4대 부고가 사범대 부속고등학교 있었는데 담을 허물었어요. 담을 허물고 뭐 그 길로 해서 큰 도로로 나가는 길이 있는데 그 길로 바로 동래경찰서로 일부는 저기 후문을 통해서 저 온천장으로 해서 이렇게 진출을 하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학생들이 말하자면은 정말로 이젠 정말 못 참겠다 터져 나온 거네요. 노도와 같이 조금도 주저없이 그거를 뭐 시위대가 또 막 그냥 누가 뭐 어떻게 하자 이렇게 하기도 이전에 막 그대로 막 자연 발생적으로 막 치고 나가고 교문 돌파로 누가 앞장서서 뭐 그러지도 않았는데 저절로 교문 앞으로 나가고 막으니까 또 물러서는 게 아니라 4대 부고 담까지 허물고 바로 교회 진출로 가버리죠. 그래서 이제 시내 도심까지 간 거예요? 도심까지 갔죠. 도심까지 갔는데 일단은 동래경찰서 앞까지 또는 저 미남 로타리까지 부산대 학생들이 시위대가 진출을 했어요. 진출했는데 거기서부터 이제 또 전경이 출동하면서 차단이 됐는데 차도도 막고 차도 거기서 이제 학생들이 또다시 전부 다 흩어지면서 입으로 이제 시내로 남포동 광복동으로 모이자 가자 이래 됩니다. 도심 한복판으로 가자. 그러고 이제 국기 하강식이 그때는 있었는데 아마 한 5시경에 그렇죠. 10월 달이니까 좀 어둑해지고 국기 하강식 동해물관 나오는 그게 신호 삼아서 애국가 부르면서 다시 시가 시작된 겁니다. 그 도심 한복판에서? 도심 한복판에서. 그러고 그때는 대학생뿐만이 아니었겠네요, 그럼. 초기에는 대학생이 했습니다. 나중에는 야간 시위에 접어들면서 일반 시민들, 소위 말하는 룸펜포로들 뭐 이런 일반 소위 말하는 민중들, 이 서민층의 그런 사람들이 대거 참여하죠. 초기에 이걸 이끌었던 건 학생인데. 초기에 촉발된 것에 퇴근 시간 이제 사무실에서 빠져나오신 분들도 다 합류했습니다. 그렇죠. 합류했습니다. 거기서 경찰은 어떻게 대응했어요? 경찰들은 초기에는 뭐 우왕좌왕했죠. 왜냐하면은 이 학생들이 뭐 시내 시위 연인원을 뭐 5만 명 정도로 추산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 남포동 국제시장 광복동 골목골목이 꼭
말하자면 게릴라전 하기 좋게 그렇죠. 시위대가 그렇죠. 몇백 명 단위로 예. 그건 어떻게 통제가 못해요. 통제를 그렇죠. 못합니다. 거기 골목이 워낙 또 좁잖아요. 예, 좁고. 그러니까 여기서 막히면 저리로 가고. 그래서요. 이러면서 밤새도록 그 인근에까지 이렇게 번지면서 네. 심야의 야간 시위까지. 그게 이제 16일이고. 16일 밤이고 17일 날은 부산 대학생들이 학교 오니까 학교를 휴교령 내리지 가지고 막고 이러니까 학교 못 들어가고 그러니까 학생들이 다시 온전장까지 시위를 했어요. 네. 거기서 막히면서 다시 이제 17일 오후 이제 되는데 그때는 동아대학생이 이제 치고 나갔습니다. 그렇죠. 다른 대학으로. 예, 부산대가 터졌다. 예. 하니까 동아대가 예. 17일 오후에 막 확 몰려 나오고 그러면서 17일 밤에 또 굉장히 큰 또 도심에서. 예. 광복동, 남포동 일대에서. 그 며칠 갔죠, 그게? 16일, 17일 그리고 18일 0시를 기해서 비상계엄 선포를 해버렸습니다. 맞아요. 근데 마산은 어떻게 또 퍼졌죠? 마산은 이제 18일 날 우리 비상계엄 하면서 부산에서 터졌다는 걸 알고 마산에 그 경남대 정인권이라는 학생인데 그 학생이 막 그냥 이렇게 선동하면서 네. 야 부산에서 터졌다. 마산도 우리가 하자. 가만히 있을 거가 이러면서 들고 일하고 그리고 나중에는 학생들이 빠져나가면서 거기는 그 3.15 이거 탑이 있습니다. 그렇죠. 3.15 예. 이거. 그걸로 나가서 그거 모여서 거기서부터 이제 이렇게 시내 시위가 네, 네. 그 18, 16, 17, 18, 19, 20일까지. 마산도 예, 마산도 그 위수령이 떨어졌습니다. 계엄령 뭐 위수령 이런 예, 게 떨어지면 떨어졌습니다. 이제 군이 출동하는 거잖아요. 군이 출동했죠. 그 후로는 도심 시위는 더 이상 그런 불가능한 상황이었던 겁니까? 도심 시위가 부산도 사실은 계엄군 출동 이후로도 계엄군들이 굉장히 무차별적으로 이렇게 막 개머리판으로 찍고 네. 그 부상자들이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초기에는 학생들이 시위를 시도했습니다. 그랬겠죠. 했고 그리고 거기 때도 연행되고 굉장히 그 많이 이 부상을 입은 네. 그런 피해자들도 있고요. 예. 그러나 그것을 뭐 이제 맨주먹으로 그 군인들 무장한 군인들 상대로 안 되죠. 그건 안 되죠. 결국은 사과를 수밖에 없죠. 아무튼 이제 그런 상황에서 서울에서는 이제 우리도 이제 다 알고 있잖아요. 차지철, 김재규 뭐 이 사이에서 부산, 마산 저 탱크로 다 밀어버려야 된다. 뭐 이런 강경론이 차지철한테서 나왔고 그게 또 어떤 의미에서는 도화선처럼 돼서 김재규가 박정희에게 총탄을 날린 바로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예, 김재규가 부망쟁이 터지고 난 다음에 18일 날인가 부산대학하고 그 시내 상황을 보고 갔습니다. 현장에 왔었다면서요? 맞습니다. 와서 자기가 보고 박정희가 불러서 갔을 때 보고 한 게 이거는 뭐 소위 불선분자의 사주에 의해서가 그런 게 아니라 그렇죠. 밀란이다. 예. 그래서 근본적인 좀 정책을 바꿔야 된다. 예. 이런 진언을 했고 그렇죠. 그건 김재규가 정확하게 본 거죠. 근데 거기에 대해서 차지철이 반대했죠. 차지철이 뭐 캄보디아 뭐 그렇죠. 몇백만 죽여도 끄떡도 없다. 그러니까 박정희가 내가 앞으로 뭐 일 있으면 발포 명령 내가 내리겠다. 대통령인데 내가 하면 누가 뭘 하겠나. 이런 거를 보고 막 김재규 부장이 거의 절망하고 이래서는 안 되겠다. 더 이상은 안 되겠다. 안 되겠구나. 그런 어떤 결심을 하게 된 계기를 제공했죠. 그때 정광민 이사장은 며칠 날 잡혀갔어요? 제가 지금은 정확하지는 않는데 19일인가 20일인가 제가 그 사실은 뭐 이제 자수한식이 됐는데 제가 그때 상대 학생 과장으로 계신 그 교수님이 한 분 계십니다. 저는 뭐 더 이상 이제 도망 다닐 데도 없고 하도 고민스럽고 누가 주도했는지는 경찰이 다 파악할 거 아니에요? 파악했죠. 뭐죠? 그러나 내 발로 뭐 가서 그렇지도 뭐 못하겠고 그래서 제가 당시 좀 믿던 선생님이라서 어떻게 하면 저기 상담하러 왔는데 뭐 다짜고짜로 자네가 벌린 거니까 자네가 책임지라 자수해라 뭐 그러더라고요. 내 때문에 뭐 경제과 폐과설도 나오고 선생들도 교수님들도 말이 아니다. 이러니까 뭐 내가 어쩌겠습니까? 아이고. 알았습니다 하니까 부산대학교 그 학생과 연락하고 그래갖고 차에 시야가 바로 동행자수로 가서 인수인계를 한 거죠. 고문당하셨다면서. 어마어마하게 어떻게 하던가요? 박정희가 죽기 전에는 이 사람들이 말하자면은 배우를 그렇게 몰아갔죠. 자격용공으로 몰아가기 위해서 제야인사는 제야인사대로 저 같은 경우는 소위 운동권적 관련이 없는데 그러니까 이제 뭘 터득하면 제 부친이 이북에서 피난 내려온 분인데 아버지가 고정 간첩이 아니냐. 와, 역시 지금 생각 말도 안 되는 이야기지만 그러나 그때는 저는
야, 우리가 그냥 그 책에서나 보던 예. 빨갱이로 이 조작하는 게 결국 이런 식으로 되는구나. 네, 네. 그거를 제가 물고문을 뭐 한 세 차례 정도 당하면서 실천하고. 아이고. 깨어나니까 바로 그 뒤에 대동병원이 있었어요. 예. 그 응급실에서 치료를 제가 뭐 받고 있었는데. 병원에 보내야 할 정도로 심하게 고문을 했군요. 그때 만약에 안 깨어났으면 뭐 죽었을 수도 있는 그렇죠. 거죠. 예. 어찌 보면 천만다행으로 12.6이 터져서 예. 그거 아니었으면 그냥 곧바로 면전형 받으셔서 사셨을 거 아니에요. 바로 뭐 우리들은 뭐 적어도 뭐 빨갱이로 몰려가고 그러니까요. 뭐 10년, 20년 살지 모르죠. 12.6 터지고 바로 석방됐어요? 아닙니다. 터지고 나서 그다음부터는 긴급조치 해제하는 움직임이 일어나고 네. 12월 8일 날 긴급조치가 해제됐습니다. 그러고 석방이 됐습니다. 12월 8일까지는 예, 안에 부산 그 교도소에 있었습니다. 대신에 그때는 고문 이런 건 없었겠네요. 그 이후로는 굉장히 프리해졌습니다. 그러니까 12.6 이후에 네. 경찰들도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졌고. 네, 네. 근데 그 이듬해 5.18 때 또 잡혀가셨다면서요? 또 잡혀갔습니다. 제가 볼 때는 그때 5.17을 주도한 게 전두환 신군부인데 그거 다 작업한 게 그 보안사령부거든요. 당시 저는 그 석방되고 그 워낙 그 혹독한 그 체험을 그 했기 때문에 나와서 다시 뭐 데모를 확 주동적으로 하고 그럴 위치가 아니었어요. 다만 시위가 일어나면은 그때 부산대하고 전국적으로 데모를 할 테니까 그걸 따라다니면 봤죠. 예. 근데 어쨌든 서울의 봄 시절에는 그렇죠. 뭐 공식적으로 했으니까요. 예. 학생회가 주도를 하고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런데 그런 거를 제가 뭐 주도적으로 막 이런 것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말하자면 부마 사태 주동자 정강민 잡아 넣어라. 블랙리스트로 막 그렇게 보복 조치로 제가 다시 들어간 거 아니냐. 그래서요. 그래갖고 개헌법 위반으로 실형 1년 6월 선고받고 그리고 실제 산 게 한 10달 정도 살았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뭐 환갑도 넘으신 나이가 됐는데 뭐 그 사이에는 뭐 일반 직장도 다니시고 뭐 그냥 그렇게 사신 초기에는 제가 복학도 했고 그다음에 한동안 사회 활동도 좀 했고 조금 뭐 파란만장합니다만 나중에 일본에 가서 공부도 좀 했고 그 전공으로 직장 생활도 좀 했고 그리고 지금은 이제 부마항쟁연구소 이걸 맡아 하고 이사장으로 네. 지금도 그날 일이 생생하시네요. 아유, 그렇습니다. 저는 뭐 41년이 지났지만은 진짜 어제 일어난 일 것처럼 생생하게 기억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유신의 종지부를 찍은 그런 일들의 어떤 도화선이라고 할 수 있는 부마 민중항쟁 그것의 또 첫 출발을 책임지셨던 분으로 지금은 부마항쟁연구소 이사장 맡고 계십니다. 정광민 이사장을 오늘 함께 만났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